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내적 공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내적 공간 정의 살펴봤었고, 그리고 norm의 정의까지 봤었죠. 내적 공간에서 norm이 어떻게 정의되는지까지 봤었고요. 이번 시간에 norm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orem 6.2예요. 자, let V be an inner product space. 이제부터는 그 6단원에서는 V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그냥 다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쓰면 V는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그랬을 때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면은 이제 norm이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는데, 그때 이제 CX의 norm 이거는 절대값 C 곱하기 norm of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서 X, Y는 V의 원소고 C는 스칼라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norm of x가 0의 필요충분 조건은 x가 0인 거고요. 세 번째, cx가 아니라 x랑 y의 이너 프로덕트의 절대값은 norm of x, norm of y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이니퀄리티라고 불러요. 코시-슈바르츠 이니퀄리티. 자, 네 번째, norm of x 플러스 y가 이제 norm of x 플러스 norm of y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triangle inequality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성질들은 기본적인 거니까 외우셔야 돼요. 자,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증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별로 안 어렵죠. norm of cx 정의 따라가시면 되죠. norm of cx의 정의가 뭐냐면 루트 cx, cx 얘가 되겠죠. 근데 c는 밖으로 꺼내지죠. 첫 번째 팩터에 대해서 리니어하니까. 근데 두 번째 팩터에 대해서 리니어한 게 아니라 컨주게이트 리니어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c를 밖으로 꺼낼 때는 c의 켤레 옥수수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c 곱하기 c 바에 대해서 x, y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c랑 c 바랑 곱해주면 절대값 c의 제곱이 되니까 절대값 c 루트 x, y가 되어서 절대값 y가 아니라 x죠. 절대값 c의 norm of x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norm of x가 0일 필요충분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의에 의해서 norm of x가 루트 inner product xx니까 그냥 x inner product x가 0인 거랑 동치가 되겠죠? 근데 이게 inner product의 정의라기보다는 성질이 있었죠? theorem 6.1의 4번. 이것에 의해서 x는 0이랑 동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norm이 0일 필요충분 조건은 x가 0인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norm은 항상 0 이상이죠. 왜냐면 루트 이너 프로덕트 xx인데 x랑 x 이너 프로덕트 해준 건 항상 0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루트 씌어도 0 이상이겠죠. 따라서 이제 norm은 항상 0 이상입니다. 0 이상의 실수예요. 네, 코시-슈바르츠 방식 증명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실 고등학교 때 보셨던 혹은 대학교 때 보셨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증명하고 비슷한데요. 2차 부등식을 세워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x1 y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xn yn의 제곱은 x1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n의 제곱 y1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yn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부등식을 생각을 했었죠. x1t 마이너스 y1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nt 마이너스 yn의 제곱은 0 이상이다.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지금 x1부터 xn, y1부터 y는 전부 실수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증명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증명했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서 이제 2차 부등식이니까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 항상 0 이상이려면 판별식이 0 이하여야 된다. 네, 그 조건으로 우리가 2차 부등 그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을 얻었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여러분이 비슷하게 하려면 이제 tx-y, 지금 xy가 어떤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안에 벡터죠. tx-y, tx-y 얘가 항상 0 이상이다.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죠?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 이게 t 제곱에 x 내적 x 마이너스 tx 내적 y 마이너스 t y 내적 x 플러스 y 내적 y 얘가 성립을 하거든요. 이게 전개한 모양입니다. t가 실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항상 0 이하여야 된다. 네, 그거를 써가지고 풀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식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게 원하는 식이 아니에요. 얘가 나오거든요. 해보면 x 내적 x, y 내적 y. 사실 여러분이 이게 좌변에 x 내적 y가 있었어야 돼요. x 내적 y가 있었어야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식 이 식이잖아요. 이거 양변 제곱하면 이게 지금 좌변이 이 모양이어야 되고 이거 norm of x 제곱하면 얘고 norm of y 제곱하면 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좌변이 real part가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항상 얘보다 절대값이 작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안 좋은 부등식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좀 강력한 부등식. 사실 우리가 얘랑 같아지면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x 내적 y가 복소수일 수 있으니까 같아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복소수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러 번 한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복소수는 복소 평면이라고 하는 평면상에 우리가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플러스 i라고 하면 실수 부분을 x축, 허수 부분을 y축으로 삼아서 1,1이라는 점으로 1 플러스 i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또 마찬가지로 뭐 3 플러스 2i다 라고 하면 3,2라는 점으로 3 플러스 2i라는 복소수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수직선상의 표현은 안 되지만 평면으로 좀 옮겨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복소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복소 평면이라고 하는데요. 괜찮죠? 복소 평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극좌표기 배웠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이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복소수의 모든 복소수는 우리가 직교좌표계로 x 플러스 yi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직교좌표계에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극좌표계에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x, 여기가 y라고 했을 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r,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우리가 r과 세타를 이용해서도 이 점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되나요?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죠. 그래서 직교좌표계 상에서 이 r과 세타라는 정보를 가지고 이 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yi라는 건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r 사인 세타 i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얘를 우리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2의 i 세타 제곱이다 라는 건 많이 얘기를 했죠. 이걸 우리가 오일러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테일러 급수 시간에 미적분학 1에서 공부를 했던 거고요. 우리가 그때 여러 가지 지수법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도 증명을 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x 플러스 yi를 r 곱하기 2의 i 세타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복소수의 극형식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복소수의 극형식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극이 폴러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폴러 코어디네이트, 그죠? r,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그게 이제 r과 세타로 나타내는 거. 그걸 극좌표기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폴러 폼이라고 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여튼 폴러 이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복소수의 극형식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옛날 교육과정에는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옛날에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우죠. 여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소수의 극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문제가 뭐라고요? x 내적 y가 real part of x 내적 y랑 다르니까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x 내적 y라는 어떤 얘가 복소수잖아요. 어떤 복소수가 x 내적 y로 이렇게 찍힐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찍힌 점이 있으면 이 찍힌 점이 있으면 여기서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를 r,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x 내적 y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r 곱하기 2의 i 세타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냥 그거는 팩트예요. 그죠? 뭐 이거 증명 뭐 정의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증명을 한 거죠. 네, 여튼 x 내적 y를 r 2의 i 세타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x 내적 y를 생각하지 않고 x 내적 y 곱하기 2의 마이너스 i 세타 제곱을 생각을 했다면 이건 실수겠죠. 얘는 실수죠. 동의하세요? 다시 얘는 실수죠. r이 실수니까. r은 양수죠. 0 이상이죠. r은 실수니까 이 친구도 실수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2의 마이너스 i 세타 제곱을 안으로 집어넣을 건데 이거는 복소수니까 스칼라니까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스칼라. 뭐 x에 집어넣어도 되고 y에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y에다 집어넣을게요. y에 집어넣으려면 켤레를 취해서 들어가죠. 2의 마이너스 i 세타 제곱의 켤레는 뭘까요? 이 친구가 코사인 세타 빼기 i 사인 세타니까 켤레를 취하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죠. 그래서 2의 i 세타 제곱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얘랑 켤레 관계 있어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i 세타 제곱이 안으로 들어가면 켤레로 들어가서 2의 i 세타 제곱의 y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얘가 r이다. 그럼 이 친구는 실수니까 얘의 real part랑 그냥 얘랑 똑같은 거죠. 동의하세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을 증명을 할 겁니다. 증명은 이제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v의 원소 xy를 잡고요. 그리고 x 내적 y를 한 거를 극형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r, 2i 세타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r과 세타는 실수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then 우리가 노테이션의 편의를 위해서 2의 i 세타 제곱 y라고 하는 걸 라지 y라고 둬볼게요. 자, let 라지 y는 2의 i 세타 제곱의 y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tx 빼기 라지 y, tx 빼기 라지 y를 한 거는 항상 0 이상이다. 네, 그 논의를 그대로 쓸 겁니다. for all t가 실수일 때. 됐죠? 그럼 이걸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t제곱의 x 내적 x 마이너스 t의 x 내적 y 마이너스 t의 y 내적 x 플러스 y 내적 y 이게 항상 0 이상인 거잖아요. 그죠? hence and thus 근데 x 내적 y라고 하는 게 아까 실수라고 얘기를 했죠. x 내적 y가 실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x 내적 y라고 하는 게 2의 마이너스 i 세타 제곱의 x 내적 y이기 때문에 이게 r이잖아요. 그래서 실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자기 자신이에요. 켤레를 취하나만 하니까. 따라서 t제곱의 x 내적 x 마이너스 2t의 x 내적 y 플러스 y 내적 y 얘가 0 이상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친구는 다 실수잖아요. x 내적 x 실수고 x 내적 y도 실수고 y 내적 y도 실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판별식을 쓸 수 있죠. 그래서 4분의 d 판별식은 어떻게 되냐면 x 내적 y의 제곱 빼기 x 내적 x y 내적 y인데 이게 항상 0 이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0 이상이려면 이걸 2차 함수로 해석을 했을 때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0 이하여야 되는 거죠. 같아져도 되고.
x 내적 x가 0인 경우를 사실 따로 생각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이 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일 수도 있잖아요. 최고차항의 개수 0이면은 그러면 얘가 0이고 그럼 x도 0이니까 얘도 0이니까 얘가 0인 거죠.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네, 판별식은 항상 0 이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넘겨보면 이쪽을 이렇게 넘기면 그럼 x 내적 y가 루트 x 내적 x 그리고 루트 y 내적 y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은 x 내적 y라고 하는 게 물론 절대값 취해야죠. 자, 절대값 취하면 이게 norm of x 그 다음에 norm of y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얻었어요. 네. 그러면은 뭐가 좋아졌나요? 어차피 small y에 대해서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얘가 사실은 이 친구가 norm of y랑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자, large y가 지금 뭐예요? 2i 세타 제곱 y니까 norm of y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번 성질인가요? 1번 성질에 의해서 스칼라는 절대값으로 튀어나오고 그리고 y는 이렇게 norm으로 써주면 됐죠. 그러면 2i 세타 제곱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니까 그 절대값은 절대값 뭔지 알죠? 루트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norm of y랑 똑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norm of large y는 norm of small y랑 똑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x 내적 y의 절대값이랑 똑같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이것도 비슷한 논인데 x 내적 y가 지금 뭐예요? 그죠? x 내적 2i 세타 제곱 y니까 맞나요? 네, 그죠? 그래서 얘를 밖으로 꺼낼 때는 켤레복소수 취해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절대값하고 이 친구의 절대값을 비교하는 건데 얘의 절대값이 1이니까 네, 절대값이 같은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증명 끝났습니다.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원했던 거잖아요.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이 조작이 조금 그 헷갈리는 조작이거든요. 만약에 복소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컴플렉스 이너 프로덕트를 다루지 않았으면 굳이 이렇게 조작할 필요는 없었지만 컴플렉스 이너 프로덕트를 다루기 때문에 약간의 조작을 거쳐야 됩니다. 좀 헷갈리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삼각부등식인데 triangle inequality norm of x 플러스 y가 norm of x 플러스 norm of y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얘는 필요충분 조건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norm of x 플러스 y의 제곱이 정의에 의해서 x 플러스 y 내적 x 플러스 y고요. 얘의 제곱은 x 내적 x라 했고 그 다음에 얘의 제곱은 y 내적 y라 했고 그 다음에 이 norm of x, norm of y 이렇게 나오겠죠. 양변 제곱하면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 전개를 하면 x 내적 x 플러스 x 내적 y 플러스 y 내적 x 플러스 y 내적 y 이렇게 되죠. 이게 norm of x 플러스 norm of y 플러스 이 norm of x, norm of y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우고 나면 같은 말이 뭐예요? 이상하게 지웠네요. 자, 이렇게 지우는 거죠. 이렇게 지우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얘랑 얘가 더해질 때 어떻게 더해집니까? 얘랑 얘랑은 켤레 관계 있으니까 얘를 z, 얘를 z 바라고 하면 z랑 z 바를 더하면은 z의 실수 부분이 나오는 거죠. z는 a 플러스 bi, z 바는 a 빼기 bi 이렇게 놓으면 둘이 더하면은 2a잖아요. 그러니까 z의 실수 부분의 2배가 나오죠. 실수 부분을 좀 유식하게 쓰려면 real part of z 이렇게 씁니다. real 실수 부분 됐나요? 그래서 real part of z 이거를 a라고 하고요. b는 뭐라 쓰냐면 imaginary part of z, imaginary part of z 허수부 이렇게 부릅니다. 여튼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하면 z의 실수부의 2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norm of x, norm of y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z가 지금 아까 x 내적 y였죠. 그럼 이걸 다시 쓰면 real part of x 내적 y가 norm of x, norm of y보다 작거나 같으냐 묻는 건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코시 슈바르츠 등식에 의해서
x 내적 y의 절대값이 norm of x, norm of y보다 작거나 같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자연스러운 거는 real part of x 내적 y의 절대값이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겠죠. 동의하세요? 얘를 z라고 하면 요거는 z를 a 플러스 bi라고 놨을 때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 씌운 거고 이 친구는 절대값 a니까 얘가 더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얘는 코시주바츠 부등식에 의해서 얘는 그냥 복소수의 정의 혹은 뭐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증명 끝났죠? 얘가 성립을 하니까 얘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논법은 보셨을 거예요. 이 논법은 지난 연습 문제 15장 그 Matrix Limits and Markov Chain의 제가 프로블럼 2로 적어놓은 거 거기에서 4번 보면서 4번 하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거랑 좀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때 또 똑같은 논의를 했어요. 그때도 제가 코시쇼런스 부등식은 증명을 이제 대충 제가 미적분학에서 했다 하고 넘어갔죠. 그때는 미적분학에서 했던 수준으로 됩니다. 실수에 대해서만 보였으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절대값이 씌워져서 지금 복소수에 대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아규먼트가 좀 더해진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등호 조건 얘기 하나만 해볼까요?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언제여야 될까요? 그쵸?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게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등호가 성립한다, 얘가 성립한다 라는 거는 얘가 성립한다 라는 것은 판별식이 0이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이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이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성립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가 0 됐다는 얘기는 같은 거 내적했을 때 0 됐다는 얘기는 tx 빼기 y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x가 y의 어떤 스칼라 배로 쓸 수 있을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동의하세요? 라지 y라고 하는 게 2i 세타 제곱 i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실수 t랑 어떤 세타 복소수 세타가 있어서 그러니까 t를 넘겨버리면 x가 t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i 세타 제곱의 y 배가 되거나 뭐 t가 0이면은 y가 0인 거니까 그러니까 한쪽이 0인 경우는 생각하지 말고 한쪽이 0이면은 이제 다른 쪽도 0이어야겠죠. 지금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뭔가 이상한데? 네, 뭔가 이상하죠. 지금 제가 헛소리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뭔가 좀 이상해요. 지금 판별식이 0 됐다는 얘기는 이게 중근을 가진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겠죠.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이 친구가 중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고 0되는 t가 있다로 보는 게 맞겠죠. 모든 실수 t에 대해서가 아니라 0되는 t가 있다. 네, 그게 맞죠. 미안합니다. 0이 되도록 하는 t가 있다. 그죠?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t가 있는 거잖아요. 0 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판별식 0이라는 얘기는 이게 0 되도록 하는 t가 있다죠.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0 되도록 하는 t가 있다. 0 되도록 하는 t에 대해서 tx-y가 0이 돼야 된다. 이 얘기니까. 어쨌든 간에 차라리 이게 낫겠다. 그죠? 스몰 y가 x의 상수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좋겠네요. 네. 스몰 y가 x의 상수배다. 근데 그게 그거긴 하거든요. 제가 뭐 이게 되게 막 어렵게 설명했는데 사실 t가 0이면 y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t가 0이면 y가 0이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x가 y의 상수배라고 얘기는 못 하긴 하겠네요. 좀 헷갈리네요. 네.
조금 헷갈리네요. 근데 여튼 네 서로가 서로의 여튼 스칼랍에 관계 있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우리 교재는 어떻게 돼 있나 볼까요? 교재의 스테이트먼트를 좀 따라가 볼까요? 교재에 제 기억으로 연습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찾기가 힘드네요. 네. 연습 문제 그죠?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스칼라 배가 되면 됩니다.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스칼라 배가 된다. 여튼 등호가 성립을 하면 이게 등호가 성립을 하면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스칼라 배가 된다라는 걸 보인 거고요. y가 항상 x의 스칼라 배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이유가 어디서 발생한다고 해야 되나? 이게 x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얘가 0이라고 해서 이게 중근을 갖는다고 해석하기엔 좀 그런 게 x 내적 x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중근을 갖거나 또는 x가 0이거나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그죠? x가 0이면 이 경우엔 x가 y의 상수배가 되는 거고, 그죠? 0배니까. 그리고 얘가 성립을 하는 경우에는 y가 x의 상수배가 되는 거고. 됐나요? 네, 그렇게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은 역으로 x가 y의 상수배거나 또는 y가 x의 상수배면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죠? 필요 충분 조건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되게 당연하죠. 왜냐면 x 내적 y가 x의 상수배다라고 얘기를 하면 c를 바깥으로 끌어내면 결국에는 이게 c x 내적 x가 이제 좌변이 되는 거고요. 우변은 x 내적 x의 루트 씌운 거. 그죠? 그 다음에 cx 내적 cx의 루트 씌운 거 이렇게 되니까 얘는 절대값 c에 대해서 루트 x 내적 x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여튼 한쪽이 다른 쪽의 상수배면 등호가 성립하는 건 어렵지 않고 거꾸로 등호가 성립하면 왜 한쪽이 다른 쪽의 상수배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증명은 네, 여기 중근을 갖는다. 네, 증명 과정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 얘가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그렇죠. 얘가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등호가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얘가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x가 y의 상수배거나 또는 y가 x의 상수배거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x가 0인 경우 때문에 그거까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여러분이 이제 선형대수 배웠으니까 얘기를 하면 x랑 y가 linearly dependent하다 그냥 그 주장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인데 얘가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뭔가요? x 내적 y를 했을 때 이게 real part of x 내적 y랑 같아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자, x가 ky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죠? x 내적 k x를 ky라고 하면 그럼 우변은 ky 내적 y가 되고요. 이거의 절대값이죠. 좌변은 뭔가요? ky 내적 y의 real part예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건 k가 복소수일 수도 있다라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k가 실수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끌어내면 얘는 절대값 k에 대해서 y 내적 y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죠? 이 친구 지금 k를 끌어내면 이게 y 내적 y 그 다음에 ky 내적 y죠. 그거의 real part의 절대값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y 내적 y가 그 실수잖아요. y 내적 y가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real part에 있어서 이게 실수배를 해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실수배를 해주면 복소수에다가 실수배를 해주면 실수 부분도 실수배가 되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복소수에다가 3 곱해주면 실수 부분도 3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y 내적 y의 real part of k의 절대값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같아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y가 만약 0이 아니라면 k의 절대값이 real part of k여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한다는 얘기는 k가 실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복소수면 이게 더 크겠죠.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친구, 만약 얘가 성립을 하려면 K라고 하는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실수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Y가 0이 아닌 경우에. Y가 0이면 어떡하죠? Y가 0이면 X가 0일 테니까 그 경우는 뭐 별로 관심 없고요. 어차피 뭐 실수배겠죠. 그죠? 그거는 실수배를 할 수 있죠. 0배니까. 여튼 그건 관심 없고 Y가 0이 아닌 경우는 X가 Y의 실수배여야 된다 라는 거죠. 거꾸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Y가 X의 실수배여야겠죠. 그러니까 삼각부등식의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한쪽이 다른 쪽에 실수배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x, y가 are linearly dependent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equality holds if and only if x, y is linearly dependent over c. 얘는 뭐죠? equality holds if and only if x, y is linearly dependent over r.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등호 조건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쓰이지는 않겠지만 여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 네 가지 성질들은 중요하니까 꼭 외우시고요. example 하나만 보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코시오바르츠 부등식이 지금 이게 좀 더 일반적인 버전이거든요. 기존에 배웠던 코시오바르츠 부등식은 지금 이 코시오바르츠 부등식의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V를 FN이라 놓으면 이제 여러분이 X를 A1, 점점점, AN 그리고 Y를 B1, 점점점, BN 이렇게 놓으면 gives X내적 Y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절대값 A1, B1 바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 BN 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X, 그러니까 norm of X는 뭐예요? norm of X는 루트 절대값 A1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절대값 AN의 제곱. A1부터 AN까지가 복소수일 수 있으니까 그냥 제곱하시면 안 돼요. 네, 절대값 취한 다음에 제곱하셔야 됩니다. 자, norm of Y도 마찬가지 루트 절대값 B1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절대값 BN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가 얘와 얘의 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절대값 A1, B1 바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 BN 바 이거의 제곱이 루트 씌우지 말고 지금 제곱했으니까 A1 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절대값 AN의 제곱 이거 곱하기 절대값 B1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절대값 BN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실수에서는 이제 바가 다 떨어지겠죠. 바가 다 떨어지고 복소수에서는 바를 붙여서 절대값 붙여서 쓰셔야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튼 이것도 잘 외우시고요. 이 식도 계속 나오니까 유명하니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벡터 버전으로 쓴 것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더 중요한 거죠. 이게 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개념은 어느 정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x를 2, 1 플러스 i, i 그 다음에 y는 2 마이너스 i, 2, 1 플러스 i라고 했을 때 다음에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x내적 y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쵸? 그냥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 뒤에 거는 켤레를 취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 플러스 i 그 다음에 1 플러스 i 곱하기 2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죠. 4 플러스 2i 2 플러스 2i 플러스 i 플러스 1이니까 7 플러스 5i인가요? 네, 뭐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norm of x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norm of x는 크기의 제곱에 그러니까 절대값 취한 다음에 제곱하셔서 루트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2의 제곱은 4죠. 이거의 절대값은 얼마예요? 루트 2죠. 루트 2 제곱하면 2죠. 얘의 절대값 1이니까 플러스 1 해주시면 루트 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세 번째
norm of x 플러스 y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네요. 자, x 플러스 y는 뭔가요? 4 빼기 i, 3 플러스 i, 그 다음에 1 플러스 2i 이렇게 되니까요. 얘의 크기는 루트 17이죠. 17. 얘의 크기는 루트 10이니까 10. 얘의 크기는 루트 5니까 5 이렇게 써주시고요. 다 더하면 32니까 4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유제 1-1번 보겠습니다. A를 1, 3의 2 플러스 i의 i, B를 1 플러스 i, 0의 i의 마이너스 i 이렇게 넣었을 때 A 내적 B랑 norm of A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프로베니어스 norm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웬만하면은 다 norm을 원래는 언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 언급을 안 하도록 약속을 했으니까 저도 안 했습니다만 이제 딴 곳에서는 웬만하면 해주세요. 네. 선형대설 벗어나서는 좀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그렇게까지 스탠더드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여튼 A 내적 B는 어떻게 정의했죠? 루트 트레이스 of A 스타 B로 정의를 했었죠. 네, 이게 이제 프로베니어스 norm의 정의였고요. 비스타인이요. 미안합니다. 비스타인. 뒤에 걸 켤레치 해야죠. 네, 비스타인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어차피 그렇죠. 순서가 중요하죠. 네, 순서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냐면 루트가 아니잖아, 그지? 뭔가 이상하더라. 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트레이스 오브 비스타이고요. 이게 이너 프로덕트고 순서를 바꾸면요, 이제 켤레 복소수 취한 만큼의 에러가 일어나죠. 그래서 순서를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트레이스 오브 비스타이고요.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비스타는 계산이 어떻게 되죠? 비스타는 얘를 트랜스포즈 취한 다음에 켤레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1 플러스 i 0 아니죠. 1 플러스 i 0의 i 마이너스 i 이게 트랜스포즈인데 이거에 켤레를 취하는 거니까 모든 성분을 다 켤레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빼기 i 마이너스 i 플러스 i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비슷하고요. a는 뭐죠? 1, 3의 2 플러스 i의 i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의 트레이스를 구하시면 돼요. 매트릭스의 곱을 구하셔야 되는데 다 구할 필요 없고요. 1,1 성분하고 2,2 성분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i 마이너스 3i니까 1 빼기 4i죠. 그 다음에 0 곱하기 2 플러스 i 그 다음에 i 곱하기 i 하시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i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자, norm of a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norm of a는 trace of a 스타 a의 루트 씌운 거 얘로 계산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아니면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다고요? 모든 성분의 크기의 제곱의 합을 루트 씌운 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네,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제곱하면 1, 그 다음에 2 플러스 i의 크기는 루트 5니까 제곱하면 5,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죠? 16이니까 4인가요? 네, 4가 되겠습니다. 네, 유제 1-2번 보겠습니다. 지금 A를 여러분이 1, i,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2 이렇게 놨을 때 x 내적 y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x, a, y, x 트랜스포즈 a, a, y 바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x랑 y는 C2의 벡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C2 위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원래는 x 트랜스포즈 y 바로 정의를 한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x가 2,1이고 y가 1,1 플러스 i다 라고 얘기를 하면 x 원래 이너 프로덕트는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하기로 했었냐면 2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1 빼기 i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x를 행렬로 표현을 하면 벡터를 여러분 행렬로 표현을 할 때는 제가 열 벡터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열 벡터로 표현을 하면 2일인데 그게 트랜스포즈니까 행 벡터로 2일로 적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i는 이제 1 마이너스 i 이렇게 적히는 거죠. y 반은 이제 이렇게 적혀서 여튼 얘랑 똑같잖아요. 2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1 빼기 i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원래 이너 프로덕트를 X 트랜스포즈 Y 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A를 이렇게 낑겨 넣은 모양입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튼 이것도 바로 이너 프로덕트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네 가지를 보이면 되죠. 네 가지를 보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팩터에 대해서 이제 리니어한지 그걸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두 개를 쪼개 썼을 때 어떻게 되는가? x1 플러스 x2, y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x1 플러스 x2에 트랜스포즈의 a, y 바니까 그냥 행렬의 성질에 의해서 x1 트랜스포즈 a, y 바 더하기 x2 트랜스포즈 a, y 바 이렇게 쪼개 쓸 수 있는 거 맞죠?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상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cx의 트랜스포즈의 ay 바고요. 트랜스포즈도 리니어한 펑션이기 때문에 c를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cx 트랜스포즈 ay 바가 되어서 그죠? c도 밖으로 꺼내진 거죠. 그죠? 이게 x 내적 y니까요. 그다음 세 번째 x 내적 y의 켤레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x 트랜스포즈 ay 바의 켤레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죠? x 트랜스포즈 바의 a y거든요. 이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러분이 조금 확인을 해보실 만한 게 뭐냐면 이게 계산 결과가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원 바이 원 매트릭스로 볼 수 있거든요. 그죠? 얘가 1 곱하기 2행렬, 얘가 2 곱하기 2행렬, 얘가 2 곱하기 1행렬이니까 계산 결과가 1 곱하기 1행렬이에요. 그럼 1 곱하기 1행렬은 켤레를 취하나만 하죠. 켤레를 취하더라도 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양변의 얘의 켤레를 취한 x 트랜스포즈 바의 a, y의 트랜스포즈 얘랑 켤레를 취하나가 아니라 미안해요. 전체 행렬을 취하나마나 똑같죠. 원 바이 원 매트릭스니까 이렇게 행과열을 뒤바꿔도 똑같죠.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를 취하나마나 똑같기 때문에 y의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즈 바하고 트랜스포즈 취하는 건 x 바를 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A 트랜스포즈가 A 바거든요. 동의하세요? 지금 보시면은 계산 이 A 모양을 봤을 때 이거 트랜스포즈 취하면은 i가 마이너스 i가 되고 마이너스 i가 i가 되니까 A 트랜스포즈가 A 바죠. 그러니까 얘가 A 바예요. 그쵸? 네, A 바입니다. 그래서 네. 얘는 뭔가 이상한데? 네, 지금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죠. 네, 뭔가 이상한데? 네. 뭔가 이상한데 어디서 잘못했을까요? 이게 y 내적 x가 나와야 돼서 a 바가 A 트랜스포즈가 A가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미안해요. 제가 어디 실수했냐면 요거를 바를 안 취했어요. 그죠? A도 바를 취했어야죠. 네. A 바의 트랜스포즈가 A거든요. A 바의 트랜스포즈가 A니까 네, Y 내적 X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X 내적 X가 0이 아닐 때 항상 0인가? if X가 0이 아니면 그럼 x 내적 x가 항상 0 이상인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x 내적 x는 이건 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x를 자, take x는 z1, z2 이렇게 c2 위에 벡터를 잡고요. 이게 0이 아닌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내적 x를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z1, z2 그 다음에 1, i, -i, 2 그리고 z1 바, z2 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개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z1 빼기 i의 z2 그 다음에 iz1 플러스 ez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z1 바, z2 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전개를 해주면 z1 바 마이너스 다시 네.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뭔가 이상한데? 그죠? 뭔가 이상하죠? 이게 아니라
z1i 플러스 2z2 그 다음에 z1 바 z2 바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z1 z1 바 마이너스 i의 z2 z2 바 플러스 뭔가 이상하죠? 이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계산 실수하죠? 네, 다시 얘랑 얘랑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z1 바 그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주는 거니까 z1 z2 바의 i 플러스 2z2 z2 바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힘들었어요. 네,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를 잘 보면 이게 얘랑 얘랑 켤레 관계 있죠? 켤레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켤레예요. 켤레끼리 더하면 실수죠. 켤레끼리 더하면 실수고 요거를 z라고 하면 얘는 z 바가 되는 거겠죠. 그죠? 지금 i의 켤레가 마이너스 i니까 z랑 z 바랑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절대값 z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real part of z1, z2 바의 i 이렇게 되는 거겠죠?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항상 0보다 큰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z1, z2가 0이 아니면 이 친구가 항상 0보다 큰지를 묻고 있는 건데 근데 얘가 어쨌든 간에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절대값 z1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z1 절대값 z2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동의하세요? 네. real part of z가 z의 마이너스 절대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겠죠. 그죠? 얘를 z를 a 플러스 bi라고 놨을 때 얘는 a고 얘는 마이너스 절대값 a니까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작고 나갔죠. 그죠? 여튼 그래서 얘가 성립을 하니까 제가 왜 이렇게 바꿨냐면 얘는 우리가 실수로 다 바꿨으니까 조금 다루기 쉽잖아요. 빼기 절대값 z2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z2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z1, z2가 전부 0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면 얘가 0이 아니어야 되고 거꾸로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면은 얘가 0이 아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조금 헷갈렸죠? 네,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랑 세 번째는 그럴 듯한데 세 번째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이 네 번째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게 모든 A에 대해서 지금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지금 A 트랜스포즈가 A 봐야 된다라는 조건도 세 번째에서 쓰긴 썼지만 사실 얘가 성립을 한다 그래서 모두 이너 프로덕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수치적인 계산이 조금 중요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행렬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 우리가 스큐 시메트릭이라 부르기로 했었는데 그죠? 아닌가? 이렇게 안 불렀나? 잠시 스큐가 아니라 뭐라 불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A 스타가 A인 거를 우리가 노멀 아닌데. 네. 여튼 네. 갑자기 기억 안 나. 에미션의 매트릭스를 했었나요? 그것도 아닌데요. 가물가물합니다. 자, 여튼 이게 모든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모든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거든요. 얘가 성립을 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루는 파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뭐 그때 가서 이제 뭐 positive definite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때 가서 바이리니얼 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 더 빠르게 이거보다 약간 좀 더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네, 여튼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튼 이너 프로덕트가 맞습니다. 이너 프로덕트가 맞고요. 계산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네, 얘로 하시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교재랑 제가 다르거든요. 교재는 x, a, y 스타로 적었는데 이건 여러분 x를 로우 벡터로 봤을 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재에서는 벡터가 있으면 걔를 우리가 로우 행벡터로 보는 것 같아요. 1,3이라는 벡터가 있으면 우리 교재에서는 1, 3이라는 행벡터로 보고 이제 쓰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괜찮긴 하지만 대부분은 열벡터로 보니까 저는 열벡터 노테이션을 따라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고 이것도 틀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관점의 차이인 거죠. 네, 여튼 이 정도 하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i, 2 플러스 3i 그리고 2 플러스 i, 3 마이너스 2i에 대해서 얘를 x, 얘를 y라고 했을 때 x 내적 y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네, x 트랜스포즈는 1 빼기 i의 2 플러스 3i고 a는 1, i의 마이너스 i의 2, 그 다음에 2 플러스 i의 3 빼기 2i 이렇게 되겠네요. 하라는 대로 합시다. 하라는 대로 1 빼기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 플러스 3이죠. 그 다음에 1 빼기 i에 i 곱하면 i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4 플러스 6i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좀 제가 억지로 나눈 거고요. 네. 원래는 안 적어야 되죠. 원래는 안 적어야 되는데 네, 억지로 나눴습니다. 자, 계산을 해주면 4 빼기 3i에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저를 너무 믿지는 마세요. 네. 제가 뭐 답지 보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틀렸으면 알려주시고요. 네. 4 빼기 3i랑 2 플러스 i를 곱하면 8 플러스 3은 11 나오고요. 마이너스 6i 플러스 4이는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15 더하기 14하면 29, 21 빼기 10 하면 11 아닌가요? 네. 뭔가 틀렸을 것 같네요. 네, 여튼 40 플러스 9i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제 1-3번까지 하고 좀만 더 진도 나가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유제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이 이너 프로덕트인지 판단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A, B하고 C, D를 내적했을 때 AC 빼기 BD로 주는 거. 이거 이너 프로덕트일까요? V는 R2라고 했을 때. 빼기가 있는 걸 봐서 뭔가 아닐 것 같지 않나요? 왜냐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같은 걸 넣으면. 그죠? 근데 그게 성립을 안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지 볼까요? 자, 0,1하고 0,1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0 곱하기 0 빼기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음수니까 같은 걸 넣었을 때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랬는데 0이 아닌 이상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랬는데 음수가 나왔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fx랑 gx랑 내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gt, dt)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너 프로덕트일까요? 이것도 뭔가 싶죠. 뭔가 아닐 것 같죠. 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네. x 지금 f랑 g는 전부 다항식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죠? fg는 pr 다항식, 실계수 다항식의 집합. 그러니까 fg는 실계수 다항식이에요. 실수를 계수로 갖는 다항식을 했을 때 얘가 이너 프로덕트일까 이렇게 묻는 건데 아닐 것 같죠? 여러분이 1하고 1을 하면 어떻게 되죠? 1하고 1을 넣어주면 1도 다항식이잖아요. 상수항도 다항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얘 미분하면 0이니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0 곱하기 1 dt가 돼서 0이겠죠. 0이 아닌 걸 넣었는데 0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0이 아닌 걸 넣으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2번도 마찬가지로 이너 프로덕트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적어도 사실 이게 또 시메트릭 해야죠. 네. fx 지금 이게 실수 위에서 보는 벡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적인 순서를 바꾸게 되면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ft, gt가 적어도 시메트릭도 성립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래 보이지 않죠. 네. f랑 g를 바꾸면 완전 다른 식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다. 좀 시간이 있으니까 네. 연습 문제 좀만 더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 좀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올토고널리티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구나. 네, 그것까지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제가 제일 처음은 아니고 norm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각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죠?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 우리가 length도 알 수 있지만 각도도 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length는 어떻게 한다고요? norm으로 알 수 있는 거고, 그죠? angle은 어떻게 할까요? x랑 y라는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으면 x랑 y를 내적하고 그거를 절대값 x, 절대값 y, 다시 말하면 norm of x, norm of y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이제 앵글이 나오는 거죠. 앵글의 코사인 값이 나오는 거죠. 세타는 0 이상 파이 미만으로 항상 주어질 테니까 유일하게 결정이 될 겁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앵글을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앵글이 정의가 됐으니까 x랑 y랑 수직이다 이런 것도 정의할 수 있겠죠. 수직이라는 게 뭐예요? 두 벡터가 이제 90도의 각을 이룬다라는 거니까 코사인 값이 0이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정의가 되겠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let V be an inner product space. V를 이제 내적 공간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V가 올소고널이다. 두 벡터가 x, y가 올소고널이다. 이게 수직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네, 수직이다. perpendicular 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perpendicular 이라고 써도 되고 orthogonal이다. 약간 직교한다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수직이다 이 정도로 번역. 같은 말이에요, 사실. 여튼 이게 이제 언제 이런 식으로 부를 거냐면 x 내적 y가 0인 경우에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네. 왜인지 아시겠죠? 이게 0이려면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분모는 항상 0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게 그러면 x랑 y랑 0벡터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0벡터인 경우도 직교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조건이 딱히 없죠? x랑 y랑 뭐 0벡터가 아니어야 된다 그런 말 없잖아요. x랑 y랑 0벡터가 아니더라도 0벡터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0벡터인 경우에도 x 내적 y가 0이면 올소고널이다 불러요. 사실 x가 0이면 0 내적 y가 항상 0일 거 아니에요. 모든 y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0벡터는 모든 벡터와 수직인 벡터입니다. 동의하세요? 정의에 의해서. 그죠? 이게 정의니까요. 네. 얘를 막 넌지로 벡터에 대해서 얘가 0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따와서 이 아이디어를 따와서 지금 정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에 의하면 x가 0벡터인 경우에 그러니까 0벡터는 모든 벡터와 수직이다.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S라는 부분 집합이 있었을 때 이게 올소고널이다. 부분 집합이 올소고널이다 라는 건 뭐냐면 모든 벡터가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벡터를 가져오면 그게 수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와 수직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거 아니고 3차원 R3 공간상에서 E1이라는 벡터, E2라는 벡터, E3라는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E1이라는 벡터는 X축, E2는 Y축, E3는 Z축이 있는 벡터잖아요. 이 세 개의 벡터는 수직이다 라는 거죠. E1, E2, E3를 모아놓은 이 집합은 수직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E1하고 E2하고 수직이고 E2하고 E3하고 수직이고 E3하고 E1하고 수직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가져왔을 때 수직이면 그 집합이 수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유닛 벡터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norm of x가 1이면 우리가 유닛 벡터라고 부릅니다. 뭐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단위 벡터. 이거 아마 고등학교 때도 배우죠? 네, 재경은 배웠던 것 같은데 여튼 유닛 벡터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좀 추가하고 싶어서 갑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also normal이다 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if S is orthogonal and consists of entirely of unit vectors. 그러니까 수직이면서 normal까지 하면 normal하다는 게 우리 벡터에서 normal이다 라고 부르면은 크기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마 normalization이라고 하면서 미적분학 2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정규화 막 이러면서 했을 겁니다. 여튼 S가 올소고널이면서 그러니까 아까 E1, E2, E3 같은 게 예시가 되겠죠. E1, E2, E3 그 세 개의 단위 벡터는 서로 수직이면서 크기가 전부 1이니까 올소노멀이다. 그 E1, E2, E3를 모아놓은 집합은 올소노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의가 되겠고요. 몇 가지 이제 리마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가 VI라고 해볼게요.
이게 뭔 노테이션이냐면 이제 vi들을 모아놓은 건데 i는 이제 어떤 인덱스 셋 안에 있는 i에 대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v1, v2, v3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i는 1, 2, 3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많이 쓰는 노테이션이니까 좀 익숙하셔야 돼요. 얘의 장점은 뭐냐면 장점? 여러분 이렇게 쓰면 약간의 관례가 뭐냐면 V1, V2, V3는 같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같을 수 있다고요. V1하고 V2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면 웬만하면 V1, V2는 이제 같을 수도 있다. 됐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노테이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사실 이게 이렇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VI가 I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이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set theoretical한 약간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궁금하시면 이인석 교수님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집합국가 표기법이라는 그 약간 그 뭐랄까요 그 글이 있어요. PDF 파일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튼 그걸 좀 읽어보시면 약간의 그 서브틀한 미묘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튼 그냥 해석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얘는 얘랑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인덱스 셋이라고 부릅니다. 인덱스 셋. 뭐라고요? 인덱스 셋. 이 i라고 하는 걸 인덱스 셋. 인덱스가 뭐 색인 뭔지 아시죠? 네, 인덱스. 책 제일 뒤에 보면 인덱스라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약간 색인을 해주는 색인. 약간 뭔가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튼 인덱스 대시라고 부릅니다. 네, S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여튼 이런 식으로 S가 정의가 되어 있을 때 then S is orthonormal if vi 내적 vj가 델타 ij. 델타 ij는 크로네컬 델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얘기한 적은 있을 것 같지만 한 번 더 소개를 하면 i랑 j랑 같으면은 1을 내놓고요. i랑 j랑 다르면은 0을 내놓습니다. i랑 j랑 같으면 1을 내놓고 i랑 j랑 다르면 0을 내놔요. 예를 들어 델타 3, 2라고 하면 0이겠죠. 3이랑 2랑 다르니까 델타 AA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1이겠죠. 같으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이 크로네커 델타라는 거고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써야겠지만 이게 너무 귀찮잖아요.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델타 IJ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튼 S가 orthonormal의 필요 충분 조건은 VI랑 VJ랑 내적했을 때 크로네커 델타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S가 orthonormal이면 얘가 성립을 할까요? 만약 I랑 J랑 다르면 사실은 이게 아까 제가 약간 얘기를 했는데 I랑 J랑 다르면 VI랑 VJ는 distinct한 걸로 칠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같더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같을 수도 있다 했잖아요. I랑 J는 다르더라도 이게 같을 수도 있거든요. 3,3, 3,3 이런 식으로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걸로 칠 거예요. 그게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건데 여튼 이런 미묘한 그 차이가 궁금하시면 그 글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튼 I랑 J랑 다르면 VI랑 VJ는 다른 걸로 칠 겁니다. 근데 두 개의 다른 벡터를 가져오면 걔가 올소곤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VI 내적 VJ가 0이어야 되는 거죠. 정의에 의해서 올소곤을 해야 되니까 VI 내적 VJ가 0이어야 돼요. 됐죠? I랑 J랑 다르면 VI랑 VJ는 two distinct 벡터로 칠 거예요. 네, 그게 그냥 관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그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간의 셋이라기보다는 약간 멀티셋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여튼 네, 궁금한 글을 읽어보세요. 자, I랑 J랑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I랑 J랑 같으면 그러면 같은 벡터니까 뭐 0일 필요는 없죠. 근데 같은 벡터니까 이게 크기가 되잖아요. 이게 normal VI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벡터가
유닛 팩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랑 j랑 같으면 1이고 i랑 j랑 다르면 0이어야 됩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왼쪽 가볼게요. 얘가 의미야 그냥 사실 이게 정이죠. 그러니까 사실 얘가 성립을 하면 i랑 j랑 다르면 vi 내적 vj가 0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임의의 서로 다른 두 벡터를 가져오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벡터라는 건 i랑 j랑 다른 벡터. 네, 그걸 우리가 서로 다른 두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vi 내적 vj가 0이어야 되고요. 정의의 그러니까 0이죠. 0이니까 정의에 의해서 0이니까 올소곤을 한 거죠. 됐죠? 그리고 i랑 j랑 같으면 vi 내적 vi가 1이니까 vi의 크기의 제곱 1이니까 vi의 크기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닛 벡터라는 얘기죠. vi 모든 벡터가 유닛 벡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 스테이트먼트고 이거는 어쨌든 간에 참이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normalize 한다라는 그 벡터를 normalize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지만 그 미적분학 2에서 얘기를 했지만 non-zero 벡터 x를 normalize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x를 norm of x로 나눠준 벡터를 생각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x를 norm of x로 나눠주면 x의 크기가 1이 되죠. 왜 그럴까요? x norm of x의 크기는 norm of x가 실수니까 밖으로 꺼낼 수 있죠. 그래서 실수가 아니라 스칼라니까 그래서 꺼내면 norm of x분의 1 그대로 나와요. norm of x는 실수니까 그대로 나오죠. 켤레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하더라도 0 이상이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norm of x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이니까 이 친구 유닛 벡터가 돼요. 그래서 non-zero 벡터는 이렇게 스칼라별을 해줘서 유닛 벡터로 만들 수 있죠. 이 과정을 우리가 normalize 한다라고 부릅니다. 0 벡터는 normalize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orthogonal하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는 0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0은 모든 벡터와 orthogonal하니까. 근데 orthonormal하다고 하면 여기 0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 0이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유닛 벡터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0은 크기가 1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0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홈페이지 들어가서 글을 읽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올소고널, 올소노멀한 그 셋에 대한 예시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